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개차법이에요. 이거는 개차법. 10개 차단할 차 해가지고 천장암에서 하루는 형님인 태어 스님이 갈산김씨네. 거기 천장암에 저기 어디 홍성에 가면 갈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갈산에 사는 누구를 또 유진구요, 누구요? 갈산 사는 유진구를 하필이면은 북한에 가서 만나요. 거기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갈산 사는 유진구 만나가지고 너 빨리빨리 가라. 부모님 계신 곳으로. 그런 시가 있죠. 그래서 그 갈산이에요. 갈산 김씨네 49제가 있어서 장을 푸짐하게 보하다가 부처님 앞에 고인세를 정성껏 꼬여서 탁자에 진열해 놓았죠. 구경꾼 아이들이 그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절에서 제진한다 그러면 애들이 제진하면 끝나고 나면 뭐 주잖아요. 미리 와서 서 있어. 참 다 구경하고 먹고 주려고 서 있으니까 이제 아직 제도 지내지 않았는데 구경꾼 아이들이 와서 군침을 삼키면서 배고파 죽는다고 구경을 하고 있느라니까 경호 스님이 어디서 호련히 나타나 어디서 나타나 큰 그릇을 들고 광주리 큰 걸 들고 가서 법당에 올라가서 법당이라고 해봐 인법당이죠. 차려놓은 과종을 모조리 다 그래서 담아갖고 내려와서 밖에 서 있는 애들을 다 줬어. 어린이 할 것 없이 모조리 한 주먹씩 돌려줘서 제진을 탁자에는 아무것도 너무한 거지 이거. 그래서 제진을 탁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걸 본 태어 스님이 제나 다 지낸 뒤 주지 어째서 제지낼 것을 다 갖다 주느냐고 노발대발을 하니까 경호 스님은 이렇게 지내는 것이 바로 지내는 제이다. 바로 지내는 왜? 이따 주나 저때 주나 일단은 배고픈 거 먼저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제진하면 되는 거야. 나도 찬성. 알지 찬성. 그러니까 태어 스님이 할 수 없이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새로 제상을 봐오게 하고 제주라고 하였다. 제주는 뭐야? 여기 말 빼먹은 것 같아. 제주는 제사 지내는 그 앞에 쓰는 사람 있잖아요. 경호 스님은 할 수 없이 급히 사람을 태어 스님은 할 수 없이 보내어 제상을 파주라고 하고 제주에게 제주라고 하였다는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제주 나왔죠? 제사 지내는 주인에게 미안한 사과를 하였다. 제주가 환희심을 내가지고 그 제주도 대단하네. 아이고 우리 부친 제가 참으로 잘 지냈네 그리야. 그렇죠. 사람이 먼저라 됐다 해가지고 오히려 태어 스님께 경호 스님의 무예행을 깊이 촌경하고 제 설비 비용을 더블로 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 상탑에는 온갖 음식이 수북하게 쌓여져 있는데 경호는 부처님 다른 사람이 쓴 내용을 또 내가 이거를 퍼온 거예요. 겹치는 거는 그 내용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개차법이라고 한다. 무슨 법? 개차법은 열고 닫고 열고 차단하고를 자유롭게 하는 법. 이건 개차법이라고. 부처님 앞에 상탑에는 온갖 음식이 수북하게 차려져 있는데 경호 스님이 부처님 앞에 상탑의 음식을 모조리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다 쟀어요. 그래서 제주를 비롯해서 제사를 하러 온 사람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게 서로 다르죠. 내용이 약간 달라요. 아까 그 제주는 고맙다고 그랬고 여기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거 내용이 여기저기 달라서 나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고 와. 오냐 이것도 경호 저것도 경호다. 오냐 이놈들아. 알아서 듣기를 경호에게 달려들었어. 경호가 물었어. 이 뒤에 것이 조금 더 그 선지가 들어있어서 이것도 내가 퍼온 거예요. 내가 쓴 거 아니야. 이 채를 왜 지내는 거요? 경호 스님이 물었어요. 중요하죠. 이 채를 왜 지내는 거요? 아버님이 극락왕생하시라고 지내는 것이요.
스님이 되어서 그것도 모르셔? 그래? 엥?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묻겠어. 잉? 경호 스님이 만만한 분이 아니시죠? 냐? 이게 만만하지 않게 되려면 않게 되는 건 왜냐? 깨달으면 만만하지 않게 돼. 왜? 절대 안 밀리거든. 이치에서 도리에서. 안 밀려. 기에서도 안 밀려. 49제는 죽은 사람이 시황 앞에 불려가서 이승에서 베풀었던 공덕을 확인하는 날인데, 그렇구만. 49제가 죽은 사람이 시황 앞에 불려가서 이승에서 베풀었던 공덕을 확인하는 날인데, 시황 앞에 불려가서 재판을 받기 전에 망자의 공덕을 더하기 위해서, 그 소리구만. 그러니까 시황 앞에 불려가기 전에 그 망자의 공덕을 더하기 위해서 그 살아있는 자가 이게 49제를 올려주면, 49제 다 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베풀었어요 라고 해서 그 공덕 하나를 첨가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이런 얘기구만 지금. 근데 나는 좀 달리 알고 있어. 그래서 그런데 그런 날 굶주린 사람이 오는 곳에서 음식을 펼쳐놓고 그렇지, 굶주린 사람은 그냥 얼른 제가 끝내기를 바라는데 채를 지내서 그거를 원망을 사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망자의 이름으로 보시를 하고서 공덕을 더해서 확인을 받는 것이 좋겠소. 해봐. 누가 이겼어? 그래서 이게 그걸 하는 거야. 그래서 경하선사의 말을 들은 상제는 화를 가라앉힐 수밖에 없었다. 음식이야 죄를 지내고 나누어 주려고 했던 것인다. 그것을 먼저 나누어 주느냐 나중에, 이 개차법이에요. 순서를 바꾼다 이런 얘기지. 바꿔서 나중에 나누어 주느냐의 차이일 뿐이고, 그래도 중생들이 시황 앞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래요? 이날 천장 앞에서는 상탁의 음식을 나누어 준 뒤에 뭐야? 빈 상탁에서, 빈 상탁이 더 좋지 뭐냐. 이제부터 지금부터 시작이야? 다 먹고 그래가지고 나 마음이 타볼 세음보, 이건 더 좋지 뭐. 그래서 49제를 지내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던 건 안 희한해. 하나도 안 희한해. 왜 희한해? 너무 좋구만. 그래서 노발대바라는 태어에게 경우는 이렇게 지내는 것이 바로 지내는 데라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하고, 제주는 여기서는 환희심을 냈다는데 아까 그 제주는 화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더 좋냐 이 말이야. 경어의 무예행을 깊이 존경하고 제의 설비비용을 새로 되기로 했다는 이 이야기는 불교의 깊은 불이법이 들어있는 심지법문으로 경어선사의 분별심을 내는 앞뒤가 똑같다 이런 얘기야.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뭐 있죠. 그러니까 앞뒤가 똑같아. 먼저 주나 나중 주나, 나중 주고 먼저 먹거나, 주고 난 다음에 죄를 지내나 죄 지내고 주나 똑같은데, 기왕이면 배고픈 사람이 뒤에 서 있으니까 그거를 절하해가지고, 있네 또 여기도 써있네, 이 인간 또 써놨네, 여기다가 이것은 경어의 일화로 49제의 이야기를 오늘날은 개차법의 가르침으로 고등학교 전통윤리 교과서에 수록돼 있대야. 잘도 알아 이 인간. 근데 이거는 그때 알았던 거지 지금은 나한테 묻지 마. 그런 거 이런 거 자꾸 물으면 안 된다니까. 근데 그냥 어렴풋이 남아있는 기억 속에서 이걸 해놓으면 언제 갖다 써놨는지 다 써놨어 아주. 그러니까 이게 교과 박사라니까 이게 언제 썼는지도 몰라요 책이. 그러니까 나도 이걸 지금 PPT 만들어 와도 그 읽어볼 시간이 없어. 그냥 PPT 걷어다가 박아갖고 그냥 색깔 칠하고 오는 거지. 여기 와서 읽는 거예요 자세히. 뭐라고 써있어요? 뭐래요? 전통윤리 교과서에 우리가 전통윤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윤리 과목. 그죠? 있죠? 우리 윤리시험 보잖아요. 윤리시험 윤리책 있잖아. 왜 윤리. 근데 지금은 전통윤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나 보다. 나 수능시험 볼 때는 윤리가 있었어. 윤리책이. 거기 아마 이거는 윤리책에 끼어 있으면 아주 좋겠네. 무슨 법? 개차법. 개차법. 좋다. 개차법. 불가에서는 개를 마땅히 지켜야 할 수행자의 본분으로 개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고,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이 범죄지, 그 개를 범함으로써 지키는 것이 된다. 이거 지금 이 개를 범함으로써 지킨다는 거, 이거 불이요 아니야? 중도요 아니야? 중도불이죠 이게 지금. 지킨다는 것이 오히려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개를 범함으로써 그게 오히려 개를 지키는 거라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무사유 성사, 그죠? 일이 없음이 오히려 일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요. 그리고 지키는 것이 오히려 범하되는 경우가 이런 거 있죠. 사냥꾼한테 쫓기는 사슴이 어디로 갔냐고 사냥꾼의 물음에 거짓말을 하죠. 그러면 사슴은 살리는 건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은 이거는 개를 어긴 거잖아요. 우리가 살도온망주 할 때.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래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잖아. 하얀 거짓말. 그죠? 난 하얀 거짓말 좋아해. 그래서 대도를 성취한 경화선사에 경지에서는 음식을 제때 먹지 못하는 굶주린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사에 앞서 배고파 기웃대는 구격꾼들에게는 음식을 먼저 나눠준 다음에 제사를 잘 치러낸 경화만의 독특한 49제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 계율을 지킨다는 게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뭐 산속에서 그 산속에 산 도적들이 절에 뭐 그 뭐지? 물건을 훔쳐가려고 스님을 묶어다가 나무에다가 묶어놓는데 풀로 막 묶어놨어. 풀로 묶어놨는데 도둑놈이 다 갔는데도 그 움직여서 풀을 뽑으면 풀이 뽑힐까봐 이 스님이 못 움직여. 이것이 개야? 이게 개냐고. 예, 그러한 소승계가 있거든요. 예,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것은 개를 범함으로써 개를 지키는 것이고 개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개를 범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이런 거를 잘 알아서 해야 돼서 경화선사는 그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음 없는 게, 지음 있는 게 이렇게 했어요. 자기 무자기잖아요. 그죠? 이게 자기계와 무자기계라고 어디 저기 여등화마상에다가 써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음 없는 게, 지음 있는 게. 잘 봐야 돼요. 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제대로 판단한 경어의 행리는 부처님께서는 나오네 또 다시. 아이씨 좀 이따가 말할 거야. 개의 자구에 얽매여서 개의 근본 정신을 잃는 것을 우려해서 이거를 또 개차법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온 법이 아니고 부처님 법에 개차법이 있어요. 그래서 개를 지킴으로써 지키며 파함으로써 지킨다. 그렇죠? 그래서 개는 파함으로써 파하며 지킴으로써 파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저게 자기계와 무자기계가 있어요. 이제 경호선사 여등화마상에 또 나와요. 나오기는. 에헤. 일화 지났어? 지났네. 그러나 이 일화는 조빈 의미로서는 개차법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더 높은 차원에서 경어의 경지로 여기에는 뭐더라? 지범개차의 차원에서 차원을 이걸 여인 지범개차를 다 여인 것이 뭐예요? 지와 범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개를 어기고서 뭐 개를 지키고 개를 다 필요 없어 복잡해. 지키고 어기고는 똑같다. 오케이? 그거를 다 여여가지고 중도실상의 경계에서 보이고 있는 거라 경어스님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키고 깨트리고는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는 뭐 개를 파함으로써 지키는 거고 지킴으로써 파한다는 건데 지키고 파하고가 어딨어? 그게 그거지. 이래서 충도불이의 경지에서는 지범개차도 오히려 뭐다? 가장 중요한 말 나오고 있죠. 지범개차 법을 지키고 범하고 수지하고를 개차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다? 군더더기 끝. 네, 군더더기. 군더더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선지법문은 군더더기다 이 말이야. 지범개차가 다 뭔 말이다 말이냐? 지범개차가 개차법 같은 소리하고 언제 했네. 개차법도 다 뭐더라? 군더더기다 이런 말이야. 이 모든 것을 초월한 본래 면목을 중도로 표현하고 있는 무해행리라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지. 경어의 무해행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그 본질을 파악해야 되고 경어선사의 무해행이라고 온갖 잡것들이 다 뭐라고 말하지요? 뭐라고 말해요? 뭐라더라? 마종이다 뭐를 해다 막 생불이다 뭐 선악을 초월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무해행은 경어선사의 무해행은 그냥 중도불이에요. 중도불이. 그래서 확철대오를 해가지고 불조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자로서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그냥의 모습이 아니야. 경어선사가 무슨 역행을 하든 순행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경어선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라 그거는 역행과 순행을 다 초월한 거예요. 말하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게
대도인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경화라는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고 그냥 따라오면 돼요. 그냥 따라서 이런 분이 참 세상에 다시 왔다 갔다 아이고 고맙다 이러고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노력할지언정 어따 대고 이 말을 저 말을 하지 말라고 내가 이거 다 이거 해놓고 가니까 나 죽어서 어떤 인간 하면은 이거 들이 보여? 안 와 이게? 지원계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거는 다 군더더기라고 쓰잘데기 없는 얘기고 절대로 건들지 마세요. 에휴. 따라서 경어의 이것은 개차법을 행하는 것의 형식과 규칙과 계율법. 이거 개차법도 귀찮네? 개차법도 귀찮다니까 열고 닫고 하려면. 그래서 뛰어넘는 진정한 견해로 경어의 대자 대비에 연민에서 나온 거요? 연민에서 나온 거. 누구에 대한 연민? 중생들에 대한 연민. 배가 고파서 뒤에서 줄 서 있는 중생들에 대한 연민에서 흘러나온 거지. 이게 가장 중요해. 근데 연민이라는데 왜 내가 눈물 나오려고 그러지? 연민해서 하는 거라고. 경호선사 건들지 마. 너무 불쌍해요 경호선사. 이 별것들이 다 삶이 너무 힘들고 삶이 너무 불쌍해. 내가 경호선사 북한시 읽다가 제발 지금은 경호선사 이거 이 전봉준 말 그대로 위대한 인간이죠. 그걸 다 견디고 인간이 견뎌내기 힘들다니까. 경호선사 북한에서 날품팔이도 하고 밥도 굶고 옷도 한 벌에다가 추워서 벌벌 떨고 아이고 어떡하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걸 몰라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호선사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으면서 경호선사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선을 알고 깨친다는 말을 하게 되고 어떻게 돛 닦는다고 해요? 택도 없는 소리죠. 앞으로 경호선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하는 인간이 있으면 절대 참지 마세요. 뭉개버리세요. 이런 무지랭이가 어디서 나타나서. 이게 다 경호선사가 개차법을 하는 것도 그게 다 중생에 대한 연민에서 오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밥부터 주고 하자고 49대고 나발이고. 나는 지금도 내가 경호선사를 다 선양하지 못하고 내가 죽는 게 억울하고 속상해요. 내 복이 여기까지라. 경호선사 기념관 하나 반듯하게 세우고 경호선사
산센터 하나 세워놓고 가자고. 뭐 개나 소나 다 있더만. 개나 소나 무슨 지 행정 나고 먼 기념관 개나 소나 다 있더만. 이게 경화선사 기념관이야? 내가 하도 속상해서 내가 이거 한 달 넘게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온몸에 막 말했잖아요. 막 이 두드러기가 온몸으로 다 번졌어요. 면역력이 너무 약해졌어. 내가 그 조연 선생님 그 유튜브 한 게 딱 1월 2일 날 했거든? 이거 딱 끝내놓고 나는데 연락이 왔더라고. 그 날짜를 좀 미룬다게 미룰 거 없어요. 그냥 1월 2일, 1월 4일 뭐 며칠을 3개를 주더라고. 1월 2일. 추석, 아니 뭐야, 그거. 신정 세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때가 내가 너무너무 몸이 아플 때예요. 이게 이미 막 이 속에도 막 여기다 뭐 둘렀잖아, 내가. 이 둘른 게 괜히 둘른 게 아니야. 여기 두드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기념관 그거 오픈식 할 때도 이 전체가 다 둘렀어. 전체가 다 그냥 이게 드러나더라고. 피부병처럼. 엄청나게. 내 평생 생애에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고. 그래서 대충 하고 왔는데 그 옷도 그 입은 옷, 그 6,000원짜리 옷이요. 너무 추워가지고서 일하다가 너무 추워서 생선잔수 옷 가서 그 누비 옷 사온 거야. 여기 가서. 여기 바로 인사동에 가가지고. 그래서 사다가 저기다 놨는데 입을 게 없어가지고 인터뷰할 때 그거 입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더라. 내 인생 생애에서 가장 힘든 날 그것을 했어요. 가장 싸구려 옷을 입고. 그럼 나중에 생선장사가 그거 입고 있더라고. 뒤에 보다 보니까 거기야 6,000원짜리가 오직 하겠어? 그 6,000원짜리야 그게. 야, 가지가지구나 이거. 그런데도 그때 그 조연 선생이 또 안 오면 힘들어질까 말해서 그냥 빨리 하자 끝내자고 온 게 그 자리야. 지금 앉은 자리. 그 자리에서 했는데 경화선사에 선양하는 앞날은 깜깜해. 없어. 그래서 경화선사는 대자대비의 연민에서 흘러나온 진정한 지혜로 그 개차법을 썼고, 그의 경우는 혹은 옳고 혹은 그릇됨이 중요한 말을 또 하고 계시죠. 혹은 옳고 혹은 그릇됨을 사람이 알지 못하고 역행과 순행은 하늘도 헤아리지 못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옳다 그러다를 구분하지 말라고. 그건 네 생각이라니까. 그건 사람의 생각으로 사량 분별로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역행과 순행도 마찬가지야. 내 맘이야. 그러니까 백배가 어떻게 풍세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그걸 알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중도실상의 대법문을 외치면서 경화선사가 주장자를 다 꺾어버리고 1885년에 이 85년 이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경화선사가 주장자를 꺾고 하산을 1885년 5월에 하산을 하시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 천장함에서 이런 재밌는 일하고 안 생겨요. 끝. 네, 그래서 겁에가를 읊었어요. 경화선사가. 그리고 봄이 되면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없도다 라고도 누가 경화의 마음 심중을 묻는다면 뭐라죠? 성녀심중 겁에가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태평가라는 시를, 겁에가라는 시를 쓰고 1885년에 연암산을 내려와요. 그리고는 이런 재밌는 일화는 이제 안 생기지요. 그래서 경화선사가 무수한 개차법으로 중생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끝. 또 하나. 뭐냐 재밌다. 또 이것도 천장암 이야기인가? 개심사 이야기는 이것도 개심사 이야기에 어디에 들어있어요? 경어 1화 38가지에 들어있어요. 이것도 이 심지 법문이에요. 잘 보시고 심지는 어디에 꽂혀있나 잘 찾아보시면 돼요. 충남 서산 개심사 조실로 있을 때 이르다 개심사에 가서 경허스님 별거 다해. 아까 어디요? 어촌만행도 개심사죠. 당시 개심사 주소지로 있으면서 동은상자 오랫동안 많은 재산을 모은 동은스님이라니까. 이 동은스님이 누구요? 원규삼이요. 이 동은이가 천장함에서 동학사에서 경허스님 깨달음의 일조를 하신 그 있죠? 삼이 있지. 삼이 걔가 원규삼인데 걔 원규삼이가 바로 이 동은상 스님이 돼요.
원규삼이가 곧 동은이야. 동은 주지. 어디? 천장은 동은 주지로 와 있으니까 경화선사를 너무너무 잘 알지요. 예, 그래서 이제 경화선사가 이제 여기서 동은이가 있으니까 가는 거야. 천장, 아니, 저기를 개심사를. 스님은 해마다 돈을 모아 돈을 사서 중으로 써는 부자의 일. 헤이,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니까. 경허 스님 대도를 성취하는데, 스님, 소가 돼도 곱비뜰을 구멍이 없는 소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라고 물었던 사람이 원규삼인데, 이 동은이는 깨달음은커녕 개심사에 와서 돈을 긁어 모으는 부자 주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차원을 달리하는 거지. 에이, 가는 길이 달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래서 조실 경허스님께서 하루는 당신의 시자로 있는 경허스님 시자가 하나 있어요. 경환이라고. 이 인간이 말을 더럽게 안 들어먹어요, 이 경환이가. 그래서 삼위승을 불러가지고 뭐예요, 동은스님의 방에 깊이 저장되어 있는 쌀 좀 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환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심스럽게 반문하였다. 스님은 의원이 먼저 하신 말대로 명령을 되풀이하였다. 누구? 동은이 방에 가서 쌀 좀 퍼와라. 그 시자의 대답인즉, 스님,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오면 정직하지 못한 짓인데 어찌 그런 일을 스님께서 저에게 지시하십니까? 당연한 말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그래놓고 몰래 가져오면 정직하지 못한 짓인데 어찌 그런 일을 스님께서 저에게 지시하십니까? 하였다. 스님은 이놈아! 너무 정직하기만 한 것도 무슨 그렇죠. 너무 정직하면 안 돼. 맑은 물에는 뭐가 고기가 안 댕겨? 정직은 곧 불정직이지. 너무 정직하기만 한 것도 못 쓰는 것이니라. 정직한 채 청정한 채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남을 속이는 무서운 도구가 되어지느니라. 알겠느냐? 알기는 개뿔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죠? 지난번에 그 동학사 가서 만화스님한테, 그죠? 걸음걸이는 반드시 걸어야 하고 몸가짐은 바르게 되고 삐뚤어진 것은 삐뚤어진 것으로 옳고 조리는 세야 되고 다리는 하계다리는 길어야 되고 다 그게 쓸모가 있고 하는 거지 얘기야 지금. 그래서 하시고 주지방에 둔 쌀을 몰래 훔쳐올 것을 명령했죠. 평소 스님을 신해오던 뭐야, 신임해 오던 믿고 오던 이 시봉 누구니? 경환이 말이야. 이 경환이가 그것도 하잖아요. 예, 그 만공스님 경환이를 이제 혼내니까 경환이가 어디가 있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를 만공스님이 알아내가지고 그 저기 신통으로 알아낸 이 경환이야. 그래서 쌀을 몰래 복종하기로 하고 쌀을 몰래 가지로 주지의 방에 가다 들켜야지 재미가 있지. 그런데 주지 스님의 창고에는 큰 자물통이 채워져 있는 데다 스님이 좀처럼 자리를 뜨지 않아서 쌀이 있는 근처에도 접근을 못했구만. 쌀이 있는 근처에도 접근을 못했다. 그래서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어서 한낮을 눈치만 살피다가 시봉은 마침내 주지 스님에게 말했어요. 스님, 실은 조실 스님이 그 시기에서 쌀 퍼오라는데요. 이 사실을 전해들은 동은 스님은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쌀을 예상으로 더 많이 줬어. 그리고 시봉에게 투덜거렸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동은 스님은 경허 스님을 좀 알잖아요. 동학사 있을 때부터. 그래서 조실 스님의 농세는 뭐예요? 세상을 희롱하는 짓이다 이런 말이죠. 세상을 희롱하는 게 알기는 알지 경허 스님이 어떤 분이라는가를. 근데 이런 짓까지 서슴지 않고 하시니 참 알 수 없는 일이거나 어찌되었던 도스님께 갖다 들려라. 시봉은 묵직한 쌀자루를 쥐고 와서 경허 스님께 바쳤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쌀을 가지고 아래 동네에 들어가서 막걸리를 사오너라 해서 또 다른 분부를 내렸다 이 말이야. 왜? 시큰 쌀은 좋으니까 뭐하래? 술 사오래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자 또 더 도가 심한 거는 왜 간섭동자라고 해가지고 또 뭘 하지요? 경허 스님 그 주전자 쌀 사오고 그 뭐지 이거 안주에다가 독약까지 타잖아요. 독약까지 타는데 독약만 싹싹 청산가리는 가려내고 드셔? 그 얘기도 있죠. 이 얘기 말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경허선사가
바야흐로 개심사에 있을 때 일이고 1885년 이후니까 1879년에 동학사 성취하고 오보임을 하기 위해서 온 거고 5년여를 천장함에서 보내고 6월에 자신 있던 주장과 이거 내려가는 얘기죠. 이건 하산한 거예요. 근데 하산하면서 이제 경원사가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이 개심사예요. 그래서 이제 개심사를 주로 간 거는 사실 뭐 충청도에 있는 절 중에서 개심사만큼 큰 절이 없지요. 예, 개심사가 커요. 그리고 그 개심사라고 쓴 현판도 엄청 멋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개심사로 경호선사가 기왕이면 가난한 절보다는 가서 얻어먹고 술이라도 먹으려면 개심사가 낫겠다 해서 개심사를 간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원 그 시자가 있으니까, 동원 그 제자가 있으니까 거기를 가서 시봉을 들 때 그 원규사미가 그 동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호선사가 참 개심사를 가시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가신 게 아니고. 그래서 그는 그 옛날 동학사에서 그의 사형과 항명도일과 그의 부친 이처사가 전한 우비봉처의 소식을 경호에게 전한 선불교의 운명을 바꿔놓은 3인방이라고 돼 있죠. 이 3인방이 다시 개심사 주지가 돼갖고 호서 일대를 하면서 선을 지던 경호선사가 개심사를 간 거야. 만만하니까. 예, 다른 절은 뜯어먹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개심사가 부자절이에요. 그리고 커요. 거기가 굉장히 크고 아마 충청도 일대에서는 뭐 거의 톱이죠. 그래서 동훈이 그 위에도 경호선사와 긴 시간을 얘기하고 좋은 얘기를, 그러니까 경호선사를 좋게 깨달은 자로 보는 거예요. 왜냐 알잖아요. 동훈이가 직접 거기를 관여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해인사에서도 또 동훈이 다시 만나요. 그리고 누구도 만나, 항명도일이도 만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고 해서 만난 그 인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어의 이 법음은 중도 풀이를 나타내면서 동학사 본문에서 어린 만공의 마음을 움직인, 나는 그렇지 않다, 삐뚤어진 것은 삐뚤어진 대로 걷고, 이거 누구 다 반박한 거죠? 만화 강백을 다 뒤집어 푼 거죠. 옳지 않다고 하니까 다 오라. 그런데 삐뚤어진 건 삐뚤어진 대로 옳다니까. 찌그러진 거는 찌그러진 대로 또 반듯하단 말이에요. 찌그러진 게 아니라 반듯해요. 왜? 찌그러진 것이 곧 반듯한 것이고 반듯한 것이 곧 찌그러진 것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불량하고 성실지 못한 것이 그대로 착하고 성실하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래요? 이거를 중도불이야, 중도본문. 그래서 중도본문을 보여줌으로써 동훈도 경어의 제자로 손색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동훈 역시도 왜 제자로 손색이 없죠? 지금 경어 스님이 내달란 대로 다 내주잖아. 쌀 한 자루 다 퍼주잖아. 가져가서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동훈이가 또 개심사를 지키면서 수많은 불사를 해갖고 불교를 수호하는 그런 선사가 됐다고 합니다. 동훈 선사? 됐으면 좋지 뭘. 자, 그 다음에 이제 막판을 치다르면서 경어선사 음식에 아까 비상 넣은 얘기했죠? 비상을 넣는 것도 그게 달해가지고 관섭동자가 그래요. 그거는 또 동은 저기 누구야, 경환이는 이제 가서 개심사에 가서 쌀음 쳐오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섭동자라고 있어요. 이 관섭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그 삶이 안 좋더라고. 경호선사한테 투격 탔잖아요. 근데 훗날 이야기가 또 전해지는데 안 좋아. 스님을 모시고 있던 관섭이라는 행자가 겪은 일이다. 이것도 그대로 퍼온 거야. 그대로. 그 관섭이 어린 속견으로 다른 법문은 다 좋지만 스님의 무예행하시는 것만은 마땅치 않아. 근데 나중에 관섭이가 술을 더 먹었대도만은 아주 그냥 곤드레 반드레 돼서 술꾼이 돼가지고 무엇이 어쩌다고 나중에 이야기가 후일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의 무예행하시는 것만은 마땅치를 않아가지고 아주 질색했답니다, 이 관섭이가. 그래서 스님이 어느 날 곡차 심부름을 하는 건데, 그냥 가서 술 좀 받아오라 하면 지랄지랄을 하면서 그냥 이게 옛날에는 곡차를 그 양은으로 된 거 있잖아요, 주전자. 그걸 다 탕탕 쳐갖고 다 찌그러뜨려 놨대요. 그래서 심부름하는 것을 몹시 귀찮게 생각하던 어느 날 마침 안주를 사오라고 스님이 돈을 주자 시봉은 안주를 사고 난 나머지 돈으로 몰래 비상을 샀어요. 다른 속에서는 또 이제 비상이라고 하는 거 청상갈이라고 나와요. 수도는커녕 술 심부름에 시봉을 하기도 몹시 귀찮은 마당에 비상이나 먹고 꼭 죽어버려라, 이런 거 경호스님 어린 마음에 그랬겠죠. 근데 결국 이 사람 오래 못 살아요. 아주 좋지 못해 뒤끝이. 그래서 하는 막된 생각으로 몰래 흉계를 꾸며갖고 그 비상을 쿵쿵 빻아, 그래도 배신할까봐 또 쿵쿵 빻아서 구운 안주에다가 골고루 뿌렸답니다. 이런 썩을. 재밌네 이거.
근데 어떻게 됐어? 그리고는 술과 안주를 스님께 천연술에 갖다 드렸다. 스님은 이것을 잡수려고 하는 터에 시봉이 막상 겁이 나서 덜컥 나서 방을 빠져나가가지고 뒷문으로 가서 문구멍으로 살짝 봤답니다. 스님이 어떤 짓을 하는가. 경화스님 대단해요. 저걸 자시나 안 자시나 드신다면 곧 쓰러질 게 아닌가. 충격적인 장면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 보려니 가슴이 두근두근 이만큼이 아니고 이거를 10년도 더 지난 후에 관섭이가 만공스님한테 털어놨답니다. 이런 썩을 놈이. 그래서 그런데 스님은 곡차를 한 잔 쫙 들어 드시고 안주를 치고 잡수시는데 어찌 이렇게 맛있게 드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버석버석 입안에시. 그래서 경허스님도 참 대단해요. 버석버석 씹혀져? 아 이거 청산가리 넣었구나 해가지고 그거를 씹혀지는 대로 차례로 골라갖고 탈탈 털어내고 또 먹고 털어내고 또 먹고 다 했답니다. 그래서 비상마름이 안주를 젓가락 끝으로 하나하나 골골 털어낸 다음 남김없이 다 맛있게 쪽쪽. 아 그렇게 끝까지 자시고는 참 잘 먹었다. 참 이야기도 참 간섭동자가 털어놨대요. 돌아가시기는 고사하고 비상해도 끄떡도 하지 않는다. 이 무신도인의 경계를 육안으로 지켜본 시봉은 기적같은 일에 겁도 나고 무서워서 이 사실을 가슴속 깊이 간직해 두었다가 훗날에 마홍스님께 자진해서 고백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난날 경허큰 스님께 저지른 일을 고백하여 참회를 하고 용서를. 말이 안 되지 안 그래요? 아무리 스승이 그 좀 받아렸다고 청산가리를 집어넣으면 어떡해 이런 썩을. 그래서 경허스님은 비상인 줄 알면서 다 자셨대요. 놀라지도 않고 끝까지 맛있게 다 자셨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실을 절대로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이 경허스님은 예, 말을 절대 안 했으니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만공이한테 가서 이실직고를 했답니다. 근데 사는 뒤끝은 거지같이 살다가 죽었다나 뭐래더라 그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죽었다는 거 나오더라고 어떤 부분에 보니까. 근데 아무튼 이 경허스님 대단한 분이고 아까 그 두드러 맞은 얘기도 어디를 체변에 갔다가 뭐라다가 뭐야 해풍이 새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것도 말 안 했으면은 그냥 영원히 묻힐 뻔한 거를 또 그 어촌에 있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경허스님을 하필이면 개심사에서 만나가지고 그게 스님인 줄 알고 기절해서 나왔다니. 이런 일화들을 우리가 보면은 참으로 그래서 만공스님은 출타하실 때 그러니까 이게 믿는 놈의 발등 찍힌 거예요. 만공스님이 계시다가 출타하실 때에 경허선사를 돌봐줄 자신의 대타로 관섭이라는 행자를 줬답니다. 그런데 그 어린 관섭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난날에 경허의 안주 위에 비상을 뿌렸던 과거를 고백하고 참회를 빌자 만공은 다음과 같이 탄식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뭐라고 탄식했나? 기억도 안 나네. 이거. 나도 보자. 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그냥 해서 한 거라. 뭐라고 했대? 만공 스님한테 혼났어? 방정맞은 팔이란 놈은 밥그릇이나 똥무더기나 날아가는 곳이면 그 어디에도 가리지 않고 앉을 수 있지만 시뻘겋게 달아오는 불덩이 위에는 능히 앉을 수 없는 일이고 한 개의 불씨로도 온 산과 들을 모두 태울 수 있으나 태허공은 감히 태울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요? 빨갛게 달아오는 불덩이는 경허고 그 다음에 태허공은 경허죠.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똥파리가 쇠파리가 그렇게 해봐야 이미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한 개의 불씨 가지고 온 산을 태울 수 있지만 태허공은 못 태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를 이렇게 빨갛게 달아오는 불덩이하고 태허공으로 이걸 표시를 했군요. 근데 만공스님도 가만히 보면 문장력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만공의 탄식은 실체의 시비비를 초월한 경허선사의 경지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대도인이 감히 그 비상을 먹고 죽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또 있어요. 그 누구 있지? 달마대사 얘기 있잖아. 달마대사가 독약을 줬는데 몇 번째 5번을 다 먹고도 안 죽어요. 6번째는 스스로 그냥 받아 마시죠. 나는 이제 간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5번을 다 받아 먹고도 안 죽으신 그 달마대사. 그래서 6번째는 스스로 받아 먹고 나는 이미 가노라 해가지고
그 총령을 넘어가다가 집신을 했는데 그 집신 어떻게 했죠? 그 누구지? 와서 보니까 양무제의 아들이 왕이 됐어. 그래가지고 누가 그 송은대사가 제가 대사직을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다가 달마대사를 만났거든요. 근데 달마대사가 집신 한 짝을 이렇게 뒤에다 있었어요. 그래서 스님 집신 한 짝은 어디다 뒀나요? 하니까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양무제 아들이 내 이놈 너 왜 사기쳐? 어? 달마대사가 죽은 지가 언젠데 이놈아 제사까지 지내가지고 이놈아 웅이방에다가 그걸 했는데 너 왜 거짓말 시켜? 너 거짓말 아니요 봤다니까요. 제가 달마대사를 3년이 지난 후에야 그게 3년이 지난 후에 달마대사를 제가 분명히 봤는데요. 그래? 이놈 너 거짓말 시키면 죽여버릴 거야 해가지고 그럼 무덤을 파보자. 무덤을 파니까 집신 한 짝이 있는 거야. 마이 갓 이런 대단한 얘기는 대단하죠. 이걸 믿어야 돼. 맞아. 그래가지고 이건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멋지게 그거를 만들어 줬다고 하잖아요. 육조 해능도 마찬가지야. 육조 해능이다 죽거들랑 어떻게라 산채로 해라. 산채로 항아리에다가 산채로 넣어라. 그래서 내가 죽은 3년 후에 꺼내가지고 내가 다 살아있거들랑 나를 육신체로 모셔라 했어 안 했어요. 근데 3년 지났는데 아무도 그걸 잊어버렸어.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그 꿈을 꾼 거예요. 내 이놈들! 그래서 꺼내보니까 다 살아있어. 손톱도 살아있고 머리카락도 기르고 그래서 육신불로 등신불로 만드는 게 육조해능 아니야. 이거를 믿어야 돼. 안 믿을란 말어. 믿거나 말거나. 그래 안 그래? 안 믿을란 말으라고. 이게 바로 법신의 세계야. 어쩔래?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는 자들. 특히 내가 여자라고 여자 뭐 이런. 그래서 나는 여자도 아니고 나는 경호선사의 제자다 어쩔래. 그래서 만공의 탄식은 일체의 시시비비를 초월한 경호선사의 경지에서는 산천초목을 다 태우고도 남을 기계와 기상이 있어가지고 그 경외로움은 어디서 났다. 뱀이건 비상이건 그래 안 그래? 뱀이건 비상이건 더 이상의 두려움도 독의 태상도 되지 못하는 것을 만공 스스로도 일찍이 많이 겪었던 바로 감히 범인의 안목으로서는 저 위대한 스승 경호의 불례 면목의 깊은 심지를 차마 헤아릴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헤아리지 못해요. 경호선사는 일개 범인들이 학자 나부랭이라고 하는 것들이 입에다가 붙일 그런 분이 아니니까 내가 이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이 분했는 줄 알아요? 이 경호 이거 박사논문 쓰면서 온갖 순환 다 당하고 온갖 수모 다 당하고 손가락질 다 당하고 특히 이모 어디 거기 연세대학교에서 경호선사가 무슨 삼수갑산에 과보도서 갔대. 과보도서 간 거 봤어요? 아이고 그냥 경호선사가 힘이 없으니까 개나 소나 쥐나개나 그래도 수덕사에서 스님들이 대항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했죠. 봤냐고 내가 그랬어. 앞으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대항하지를 못해. 이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웃겨. 말이 트는 소리를 안 하고 어디서 감히 경호선사의 경자도 모르면서 그따위 말을 그냥 막 짓거려. 가뜩이나 힘들어 불쌍해 죽겠구만. 그래 안 그래? 어쨌든 나도 여기까지 오면서 진짜로 우여곡절도 많았고 내 경호사 박사 논문 쓰면서 피눈물을 날 개무시해가지고 힘들었어요 많이. 특히나 상대가 스님들이잖아요 나는. 그리고 박사 논문은 일반인을 주나요? 안 줘요. 100명에 1명꼴로 박사가 나온다는데 일반인은 스님들 100명에 1명꼴로도 안 줘요. 44분이네 45분이네 여기서 끊겠습니다.